우리가 은행들의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을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엄청난 곳이죠. 이 국제결제은행이 지난 25일 일요일이죠. 무려 140페이지짜리 연례보고서를 냈는데요. 세계 경제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게 첫 줄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매우 무섭게 시작하죠. 자,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물가 안 잡혔다. 물가 잡으려고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 올렸지만 확실한 효과는 없다. 물론 물가 상승이 둔화한 건 맞는데 이건 공급망이 회복되고 원자재 값 일부 내려서 그런 거고, 중요한 근원 물가 잡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오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 더 높은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고금리 때문에 금융 불안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 영국 연기금 문제 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 스위스 사태 있었죠. 이미 금융 불안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물가 안 잡혔고 금리 높여야 된다면서 재정 줄여라. 정부들이 돈 그만 쓰라는 거죠. 긴축 재정을 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BIS의 답이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그대로 실현되고 국제결제은행도 똑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22년 금리 올리면 내내 어려울 거다. 그래서 22년 내내 주식 부동산 다 힘들었죠. 23년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가 못 잡는다. 걷어내기 쉬운 부분은 걷어내도 근원적인 부분에서 잡기 어렵다. 국제결제은행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뇌내망상 아니고 오피셜로 입증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예상했던 게 버블은 건전성 얘기들이 나오면서 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금리는 높죠. 기업들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 지출도 줄이라고 말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등장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국제결제은행도 함부로 돈 써가면서 부양시키려는 생각 하지도 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도 베어스턴스 망하고 연준이 좀 돕고 그러니까 바로 견제 들어갑니다. 망할 회사는 지들이 잘못해서 망하는데 왜 도와주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세계 대공황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된다. 돈 함부로 쓸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근본이자에 묶인 연준이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됐지만 하려고 해도 눈치 때문에 못하는 판국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면면히 살펴보면 비슷해요. 정부는 역전세도 막아야 되고 금융위기도 막아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니까 DSR 완화 검토하죠. 검토는 하면서도 논의하는 건 맞지만 정해진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먼저 흘립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민 눈치 보면서 반응 살피려고 언론에 흘릴 때 사용하는 워딩이거든요.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정해진 건 없어요. 국민 반발 심하면 아니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만 해본 거라니까? 얘기도 못해? 이렇게 물러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눈치를 보겠어요? 그만큼 국민 여론이 곱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서민들은 쥐들 돈 벌려고 무리하다가 고생하는 건데 뭐하러 도와주냐, 이런 시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민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치인들은 대변하는 거고 정부는 당연히 눈치 보는 겁니다. 모든 버블의 형성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시작됩니다.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는 거예요. 버블의 붕괴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걷어들여지고 거기다가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득세한 상황이 길어지면 그때 붕괴되는 게 버블이에요. 물 빠져서 물고기 숨 넘어가고 있는데 뭐하러 물을 넣어주냐, 누가 얕은 바닥까지 가서 헤엄치라고 했냐, 이러면 당연히 물고기는 숨이 넘어가는 거죠. 지난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 침체장이 왔을 때 평균 30% 정도 하락이 왔습니다. 작년 주식 부동산 다 비슷하게 30% 정도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 역사 내내 진짜 바닥은 다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진짜 바닥이었어요. 누구도 재정 건전성 얘기하지 않을 때, 지금 급하니까 뭐라도 해보라고 아우성일 때, 당국이 시장을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돼야 진짜 바닥입니다. 아직 물가 잡히지 않았고요. 금리도 내린 적 없고요. 오히려 오죽하면 금리까지 내려야 할까 하는 상황이 진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초입이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사례도 많았고요. 재테크 유튜버인데 맨날 재미없게 조심하라는 얘기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상승론자고 그래서 평생을 투기꾼이라고 욕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쎄해서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처음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큰 피해 입으실까 걱정돼서 계속 주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내에 큰 임팩트가 발생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딱 그 정도만 조심하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도 제 염려가 기후였다고 판단되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길게 보면 하락장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그래서 상승 베팅을 롱이라고 하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무리한 투자 안 하신다고 전체 상승장에서 크게 손해볼 건 없겠죠. 당분간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무리한 투자만 안 하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심하랬다고 또는 투자가 재미없다고 6개월 동안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제가 다른 기회들도 계속 추천해 드릴 테니까 반투TV 함께 하시면서 다른 기회들을 같이 발견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